시골 아이 상경하다. 일장 시골 아이. 지석이 태어난 마을에는 포장도로가 없었다. 봄이면 논두렁에 민들레가 피었고 여름이면 개울물에 발을 담그며 놀았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곳이었다. 초등학교 가는 길은 멀었다. 비가 오면 고무신이 진흙에 빠졌고 눈이 오면 발자국조차 남기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석은 한 번도 학교를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밭을 일구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석아, 너는 공부해야 한다. 형이 먼저 서울로 올라갔다. 2년 뒤 편지가 왔다. 이제 너도 올라와. 1978년 봄, 13살의 지석은 형의 손을 잡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이장 낯선 도시. 서울역은 혼란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자동차 소리는 요란했다. 형이 사는 청량리 단칸방은 부엌도 화장실도 공동이었다. 그래도 형은 환하게 웃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학교는 더 힘들었다. 첫날부터 아이들은 지석의 사투리를 비웃었다. 지석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다. 대신 책을 읽었다. 도서관 책과 TV 뉴스로 서울말을 익혔다. 중학교 2학년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 5시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누볐다. 겨울 새벽은 손이 얼었지만 한 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남은 떡볶이를 싸주곤 했다. 지석아, 너 너무 깡마르다. 이거 집에 가서 먹어. 지석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떡볶이를 형과 나눠 먹었다. 공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로 지쳐도 새벽 1시간, 잠들기 전 1시간은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았다. 성적이 올랐고 선생님이 말했다. 지석아, 너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겠다. 그 말에 지석은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봤다. 대학, 그리고 그 이후.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또 다른 벽이 보였다. 친구들은 학원을 다녔고 참고서를 여러 권 샀다. 지석은 여전히 새벽 배달을 하고 저녁엔 편의점에서 일했다. 참고서는 헌책방에서 샀다. 어느 날 밤 지석은 부러움과 서러움에 주저앉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형이 들어와 물었다. 힘들지? 한참 후 형이 말했다. 남 탓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그날 이후 지석은 다짐했다. 남 탓하지 말자. 스스로 길을 만들자. 그 말은 지석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이 되었다. 3장 사회라는 전장. 1984년 지석은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냈고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회사원이 된 날 형에게 전화했다. 형, 나 취직했어. 형은 전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잘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계약직이었다. 1년마다 재계약이 결정되었고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이 따라다녔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자신도 어디론가 계속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다. 5년간 돈을 모아 작은 인쇄소를 차렸다. 처음엔 잘 됐다. 거래처도 늘고 직원도 고용했다. 지석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하지만 1997년 IMF가 터졌다. 거래처들이 문을 닫았고 외상값을 받지 못했다. 빚을 갚기 위해 인쇄소를 정리했다.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간 날 지석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다. 형이 찾아와 어깨를 두드렸다. 지석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지석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조금씩 돈을 모았다. 2000년대 초반 처음으로 전세를 얻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2년 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계약을 끊었다. 다시 이사했다. 그렇게 10년간 4번의 이사를 반복했다. 매번 짐을 싸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며 지석은 혼잣말했다. 언제쯤 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형은 옆에서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반드시 그날이 온다. 사장 문을 열다. 2010년대 중반 40을 넘긴 지석은 계산을 시작했다.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 수십 번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가격을 보고 동네를 둘러보고 교통편을 확인했다. 매일 밤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발견했다. 크지 않았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하지만 조용한 동네였고 지하철역도 가까웠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앞에 두고 지석은 한참을 망설였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결정하셨어요? 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석의 눈앞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시골 논두렁을 걷던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오던 밤기차, 청량리 단칸방, 새벽 신문 배달, 전세방의 좁은 부엌, 인쇄소의 기계 소리, 이사 트럭, 형의 손,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계약서로 이어져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집주인이시네요. 지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열쇠를 받은 날 지석은 혼자 집으로 갔다. 문 앞에 서서 한참 열쇠를 바라봤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텅 빈 거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방. 하지만 이 공간은 지석의 것이었다. 누구도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곳. 지석이 걸어온 모든 길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곳. 지석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오래 걸렸구나. 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것 같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지석은 바닥에 앉아 그 빛을 한참 바라봤다. 따뜻했다. 형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석아, 집은 어때? 지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형, 좋아. 정말 좋아.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지석의 집, 지석의 삶, 지석의 뿌리.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의 냄새였다. 지석 자신의 냄새였다.